네, 반갑습니다. 같은 경찰로서 사기법을 잘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일상수행의법 6조 타겟생활을 잘해서 보니까 그걸 실증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실증을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훈련을 빠질 것인가, 그래도 훈련을 와서 한마디로 하고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하룻밤을 자고 오늘 이렇게 훈련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타겟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 이 말씀에 앞서서 저는 이제 아까 뭐 기수를 이렇게 얘기해도 막 마치 군대 같아요. 이게 뭐 원무 1기부터 지금 23기가 예비 원무입니다 하고 하니까 22기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기수로 보니까 13기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원무 94년도에 사령을 받았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원무 훈련을 하는 것도 결국 자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원무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 원무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저희 원무는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2번씩 훈련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 훈련 있고 여름 훈련 있고 또 원무님들은 또 제가 교육자 훈련 교구에서 또 받죠. 지구에서. 그 다음에 또 저도 정기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회장단 훈련을 가야 되고, 또 각종 훈련에 거의 원무님들은 지금 이 훈련이 교단에서 새해 들어서 처음 시행하는 훈련이 원무 훈련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거의 12월 달까지 훈련에 그냥 계속 매진을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훈련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이렇게 훈련을 가서 참 알차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원무 훈련에서. 지금 그동안 이렇게 보면 겨울 훈련은 교화훈련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교화훈련부에서 하면서 이제 각종 그 현장에서 원무님들이 이제 활동했던 활동 사례담, 제가 올 때는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이렇게 강연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 시대가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원무님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교화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많이 얻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우리가 실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숨 쉴 틈도 없이 자기 소개할 틈도 없이 계속 이제 이 실증을 하면서 스피드 강연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희들끼리 이렇게 원무 발전을 위해서 원무가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활동할 것이 원무인가, 이런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하는 좀 그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사님은 혼자서 저 훈련을 짜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시고 또 훈련부 찾아다니시고 정말 제가 볼 때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이 일 저 일을. 이 많은 어머님들이 계시는데 그 훈련을 어떻게 한번 해보자 어쩌자 이걸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시스템화가 안 돼 있지 않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이번 훈련을 통해서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그런 이제 시스템화하고, 또 여름 훈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야외 성격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제 여름 훈련에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심신을 편안하게 쉬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원불교 훈련들이 그리고 교도 정비훈련이나 제가 교육자 훈련이 짧은 시간에 막 11과목을 갖다가 다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중에 훈련 갔다 오면 피곤하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원무님들도 이제 어차피 보면 이제 교우님들이야 정규전을 수행하는, 군인으로 친다면 정규전을 수행하는 정규군입니다. 근데 우리 원무님들은 비정규전을 수행하는 비정규군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우님들은 교당에서만 거의 교화를, 그 교화 대상자를 앉혀놓은 상태에서 교화를 하는 것이 교우님들이고, 우리는 가서 직장이나 모임이나 어디든지 앉아있는 자리가 교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강연이나 이런 걸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게 또 그런 사례들을 다양한 직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직장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화를 해야만 이게 먹혀 들어갈 것인가. 지금 교당마다 전부 교도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우리 교단 내에서는 과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잖아요.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는 다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시급하고 좀 빨리 선행돼야 될 문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지금 결국 보면 이제 거짓 출신이라고 하는 우리 원무단들이 이렇게 이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결론적으로는 그러지를 못하니까 이런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회사 훈련 때마다 이렇게 실증을 하기 위해서 순번대로 이렇게 강연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실력은 없지만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보면 원무로서 과연 내가 원무로서 잘 하고 있는 것인가 내 자신부터 이렇게 뒤돌아보고 그 원무가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 상업지 흔적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러기가 또 쉽지가 않고 열심히 하다가 보면 상이 나오는 거고 또 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이렇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교화를 열심히 하다가 보면 또 교당 교우님하고 부딪히게 되고 그런 부딪혔을 때 그걸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 선배 어머님들의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교당에 가서 활동하고 이랬으면 좀 좋은 시간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저는 타대생활 자력생활로 보이자는 제6조 7증을 일단 실력을 갖춰야 된다. 실력을 갖추고 나서 우리 원무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활용하고 유지하고 또 그다음 교당 발전을 위해서 힘을 합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원공 고문의 13등급 7조 말씀.